안녕하십니까,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. 아침 먹었어? 네, 뭐 대충 팥죽 먹었습니다. 팥죽? 예. 제 어머니가 해주셨어. 근데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앞샥 또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. 리어샥이 이상해요. 소리가 아니, 안에서 뭐가 움직여요. 천천히 이쪽으로 분리기 한단 말이에요. 이 주사기 나사를 딱 박아 넣어요. 여기다가 꽂아. 근데 제가 너무 오버토크 해가지고 나사가 다 풀려났어요. 나사 탭이. 그래가지고 아, 이거 코드 브레이크 안되겠다 해가지고 바셀에서 중고를 하나 샀는데 일단 동생이만 갖고 와버려요. 어떻게 모르겠어요. 제가 정비를 안 할 거면 MK 바이크 와야지. 자전거기 이국종 죽은 자전거도 살린다. 중환자만 들어오겠네. 정비하기 쉬운 것만 보내달래요.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놨네요. 이게 물건이 진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소로서 진열이 되어 있네. 이게 파는 타이어예요. 파는 거지 그러면. 이쁘게 안 해놔. 왜 그런지 1도 모르겠습니다. 동절기 같은 경우에 여갑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에어 리킹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럴 때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지 보통. 최소한 한 2, 3일 정도는 이렇게 짬날 때 밖에다 놓고 해보고. 공기 이런 거는 당장에 잡아도 또 서서히 질 수가 있으니까. 아무튼 겨울에 에어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여갑이 발생할 확률도 크고, 그래서 겨울에 샥 정비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. 오버홀 하면 더 좋고. 오버홀 같은 경우 그거 같아. 1년 동안 장비 이렇게 돌리잖아. 네. 1년 동안 혹사시키고 내가 이 장비가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됐는지 최소한 체크하는 기간이 그 기회 시기인 것 같아. 겨울철에 하면 덜 타니까. 이게 잘 야마가 안 나는 건데 이거. 아니 좀 오버토크는 인지산정 아닙니까? 그러니까. 변사체가 되셨습니다. 또 덮어줘야 되나 이렇게. 네, 덮어주세요. 다음 타자 리어샷. 홈미케닉 하기에는 좀 빡세 리어샥이 아무튼. 실패하였습니다. 소리 났던 게 이 친구가 여기 보면 오링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. 네. 근데 얘가 이제 하도 쓰다 보면은 얘도 안에서 계속 막 그 에어 압력 오일이면 막 마멸된다 그러잖아. 네. 얘가 점점 이렇게 헐거워지는 거야. 툭 이런 식으로. 이런 소리였을 거야. 크게 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막 이렇게 뜯어서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점도가 되게 진한 구리스. 요거는 PM600이라고 하는 구리스인데 여기 락샥 순정 정비할 때 많이 쓰는 구리스들이에요. 그러면 봐봐. 얘는 내려와도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지. 그냥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? 약간 유격은 있게끔 돼 있어. 약간의 틈은. 그냥 내 거는 너무 잘 움직인 거네. 너무 잘 움직였지. 간단 정비 점검이 끝났습니다. 그러네. 스텐션 오일 제가 좋아해가지고 또 자주 뿌린 사람이라고. 그렇지.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게. 그렇지. 한번 그거 되겠다 진짜. 그러니까 샥 오일 뿌리면 정말 오일이 많이 오염될 것인가? 거기 거 많이 쓰지 않았었어? 저 소낙사. 소낙스. 실패하였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 색깔은 그렇게? 베이스 오일은 많이 말랐다 생각보다. 이 정도 나오는 거. 지금 아까 밑으로 흘러내린 거 빼고는. 완전 더럽진 않다는 거예요. 장비들 상태를 너무 이렇게 간과하시는 그 분들이 너무 되게 믿는다는 많고. 건가? 왜냐면 200만 원짜리 샥이거든. 이거 150만 원짜리 샥이거든. 근데 너무 막 쓰는구나. 난 그런 느낌 좀 나지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MK 바이크에 온 김에 겨울철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. 동두행님 지적재산권은 제가 강탈할 겁니다. 딱 이렇게 앉으면 좀 전문가 같아 보입니까?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. 갑자기 떨어지는 온도에서 자전거가 이상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. 샥이 주저앉는다든지 브레이크가 예전만큼 안 된다든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맞이 자전거 정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정비, 관리, 첫 번째로 서스펜션 에어. 여름에 상온에서 30도, 20도 이런 데서 이제 세팅이 됐으면은 겨울에 되면 이제
영하로 떨어졌다. 그러면은 이게 공기다 보니까 조금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샥이 조금 주저앉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바깥에서 추울 때 공기압 세팅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 5에서 10psi 정도 더 넣는다는 느낌? 왜냐면 샥이 좀 둔해지니까. 맞죠 형님? 맞습니다. 맞아. 그리고 두 번째로 브레이크도 블리딩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자, 왜냐면은 브레이크도 보면은 유압으로 작동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은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게 유압의 이런 순환이라 해야 되나? 이게 움직임이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아마 브레이크 제동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. 자전거 브레이크 호스는요 좁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 자체가 되게 귀엽단 말이지. 근데 이제 추워지면서 그 유동의 변화가 엄청 크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? 락샥 리버브 구형 있잖아. 그 레버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이거. 그거 겨울 되면 항상 얼어가지고 리버브 막 작동 안 되고 버튼 꾹 누르면은 천천히 올라오고 어떤 날은 아예 안 올라와가지고 골치 아프고 햇빛에 좀 세워놨더니 또 올라오고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. 그런 예로 보면 됩니다. 브레이크도 어차피 유압이니까. 요즘 신형 레버는 좀 덜 하다고 합니다. 세 번째로 우리 보호필름을 좀 잘 발라줘야 돼요. 이게 우리가 자전거를 막 자주 넘어지고 자주 던지긴 하지만 자전거를 안 아끼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건조한 날도 있겠지만 그 뻘밭이 많아요. 눈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 자전거 온 사방팔방 막 다 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전거 프레임에 손상이 가겠습니까? 안 가겠습니까? 진흙이 또 프레임 묻어 있으면은 그 케이블 있잖아. 브레이크 케이블이나 변속 케이블 요런데 또 사이에 껴가지고 또 마찰 생기고 스크래치 막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딱 보호필름을 요소 잘 발라줄 필요가 있다. 네 번째, 청소를 잘 해줘야 된다. 라이딩이 끝나고 와가지고 그 진흙 이런 게 묻었을 때 그게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. 뭐 굳어도 뭐 괜찮긴 하네. 아무튼 잘 청소를 해줘야 돼요. 왜냐면은 진흙 이런 게 굳으면요 딱딱해지잖아 또. 그럼 또 딱딱해진 것도 잡아 뗀다고 떡 하면서 또 스크래치가 생기고 진흙에 또 수분이 있잖아. 그런 게 또 체인에 묻어있고 링크에 묻어있고 이러면서 또 마르면서 또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. 약간 형님 이거 맞는 말 같죠? 맞습니다. 아 대박 사건. 겨울철은 귀찮더라도 라이딩 끝나고 나면은 자전거를 딱 닦아주고 기름칠을 잘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다섯 번째, 기름칠. 체인 오일도 잘 칠해줘야 되거든요. 습식 오일은 점도가 높은 거고 건식 오일은 점도가 낮은 거예요. 습식을 바르면요 그 외부로부터 진흙이나 수분 이런 것부터 체인을 잘 보호해 주겠죠. 성능도 잘 보존해 줄 거고. 그리고 건식 같은 경우는 좀 보호가 약하겠죠. 근데 또 청소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. 습식 같은 경우는 워낙 찐득하기 때문에 이게 진흙 이런 게 잘 안 씻긴대요. 근데 건식은 디그리셔 착 뿌려가지고 물 착 하면은 진흙하고 다 잘 씻긴다는 거지. 그래서 추천하는 게 습식보다는 건식을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라이딩 끝나면은 딱 청소하고 다시 이제 체인 오일 치는 거. 뭐 습식에다 건식에다 일단 뿌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뿌려야 되는 게 맞고 그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동절기에 가장 취약한 거 뭐냐면 진흙이 보여요. 물, 눈. 빗물은 일단 수돗물보다 산화가 빠르죠. 그래서 체인의 직방이에요. 왜냐면 체인은 철 성분이니까. 네. 그렇대요. 아, 자, 됐습니다. 그냥 광이 나서 마음에 들어요. 많이 닦잖아. 눈비, 겨울철, 동절기, 진흙이라든지 그런 조금 이렇게 노면에서 이물질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비 예방은 머드가드 좀 많이 난 추천하는 편이에요. 맞아.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그 노면에서 진흙이 많이 올라오잖아. 팍팍팍 튀잖아. 그래가지고 안경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제일 선봉에서 머드를 막아줄 수 있는 친구가 링크나 뭐 리어샥, 어퍼튜브, 더스트실 그런 부분에 안 묻게끔 막아주는 가장 간단한 조치인 거지. 스텐션 약 스크래치 미세 스크래치도 보호가 되겠고. 그렇지. 일단 흙이 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. 체인 같은 경우도 많이들 요새 그 오해하시는 게 있어. 동절기에 도로만 타서 괜찮아요. 가 아니라고. 왜냐면은 눈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. 그러면은 서울시나 뭐 기타 관공서에서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염화칼슘을 미친듯이 뿌려놔. 다치면 안 되잖아 사람들. 그럼 염화칼슘이 뭐야?
안 좋아요 자전거에. 왜냐면 산성화가 일어난다. 산성화가 빨리 일어나요. 그래서 타이어에 묻어서 염화칼슘 찍어서 프레임 링크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돼. 그러니까 체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노면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철로 된 부석이다 보니까는 동절기에 도로 라이딩을 많이 한 자전거도 보면 체인이 거의 부식이 돼서 와. 녹이 쓴 게 아니라 부식이 돼서 와. 그래가지고 습식 오일이든 건식 오일이든 꾸준하게 발라주면서 코팅을 해주는 게 조금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신경을 써주면은 되게 좀 좋을 것 같아. 왜 그러냐면은 정비하다 보면은 레진 패드에 돌 박혀서 오고 그렇게 계속 박혀서 로터까지 같이 마모되는 거야.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. 브레이크 잡았는데 산에 갔다 왔는데 소리 나요. 패드 쪽 보면은 그 돌이 박혀서 로터까지 같이 갉아먹는 거야. 회전하면서. 그 와일드바이크 뭐 그쪽에서 280 랠리 같은 거래. 280km 뭐 이렇게 뭐 탄다 뭐 그런 그 장거리 레이딩 하는데 그게 항상 여름에 열렸거든. 물 묻고 습기 있고 뭐 라이딩 하니까 레진 패드는 하루에 그냥 다 써. 겨울철에는 그래서 레진 패드보다는 메탈 패드 쪽을 좀 많이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. 왜 그러냐면 적어도 메탈 패드는 레진 패드보다 이렇게 좀 패드 자체가 소재가 세다 보니까 이물질이 박히진 않아. 조금 튕겨내지 그냥 바로. 사실 금방 설명한 것 중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올겨울도 무사히 자전거를 잘 관리해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. 예.